부정적 감정의 출발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정답은 사실 이제 1번 파괴적인 비판, 2번 애정 결핍, 이거 두 가지입니다. 내가 부정적 감정을 왜 가지게 됐을까? 너무 많죠. 부정적 감정이 뭐 40 몇 가지 뭐 정의된 감정으로는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던데 이제 부정적 감정이 너무 많아요. 분노, 뭐 이렇게 질투, 여러 가지들이. 근데 그런 중에 이 파괴적인 비판이 가장 큰 원인이 돼요. 파괴적인 비판. 사실 이거는 육체적인 신체적인 폭력이 아닌데요. 정서적인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근데 유아나 어린이들은 이제 사랑받아야만 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럴 수 있죠. 6세 아이들, 이하 아이들, 어린 아이들일수록 사실 이제 엄마, 부모가 그 아이의 우주예요. 우주. 어릴 때를 생각해 보시면 아마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거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게 또 어떤 말인지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아이들에게는 객관적으로 이 비판이, 이 판단이 옳은 거야? 틀린 거야? 이걸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한테 중요한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엄마, 아빠, 뭐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필터링이 없이. 특히나 이제 아이의 행동이 아니라 어떤 성격, 기질, 성품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너 바보니? 너 그것도 몰라? 이런 것들 너무 파괴적인 비판인데 그것들이 그대로 아이한테 흡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엄마 아빠가 제일 중요해 내 인생에서. 그리고 나한테 거의 모든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 거죠. 아이 입장에서는. 그거를 뭐 거르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대로 흡수가 돼요. 이게 이제 파괴적인 비판의 위험함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애정결핍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애정결핍은 질이나 양, 부모와 보내는, 사랑하는 사람과 주 양육자와 보내는 이제 시간이 그 시간의 질과 양이 다 너무 부족했을 때, 그때 이제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부정적인 감정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애정결핍을 느끼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제 비행기 같은 거 타면 위급 상황 막 이런 거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 공지 같은 거 뜨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룰이 있어요. 엄마랑 아이랑 같이 있다. 위험할 때 엄마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아이를 먼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호 장비 같은 거를 착용하거나 이렇게 하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건 룰이 아니에요. 기본 원칙이 아니에요. 엄마가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도 살릴 수 있어요. 아이는 엄마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랑 같은 원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사랑해요. 자기 삶을 행복하게 살아요. 그걸 아이들이 봤을 때 거기서 느껴지는 안정감, 이 세상이 어떠하든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이런 심리적인 진짜 거대한 세계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들이 반드시 아이를 사랑해야 된다예요. 부모들이 아이를 사랑하기만 하면 애정결핍이 없을 요런 조건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에게도 사랑을 쏟아줄 때 그때 아이가 내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억제된 감정을 풀자. 이 한 페이지가 이 PT의 이제 이 과의 요점 정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사람으로부터의 파괴적인 비판, 혹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시간 부족, 애정 부족, 이런 것들이 결국엔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으로 조금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이제 발현하냐면 죄책감으로 발현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 죄책감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처벌로, 통제함으로 이용을 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하냐 라고 했을 때 그게 감정적으로는 좋지는 않지만 죄책감이 들면서 이제 부모가 그 말을 한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하거든요. 뭐 가짜 효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벗어나야겠죠. 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있습니다. 일단 파괴적인 자아 비판을 제거해야 돼요. 내가 누구보다,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은 1등 나여야 되고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나만 귀하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뭐 편한 일, 뭐 편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죠. 자아 비판은 난 왜 이래? 난 뭐 진짜 하는 게 없어. 뭐 등등의 자기 파괴적인 비판을 많이 한다는 거는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이거를 수시로 자기 객관화를 해서 혹은 뭐 일기를 쓰던 생각을 정리해 보던 이러면서 그게 자기가 보이게 되잖아요.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한 걸 다시 볼 수 있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를 자꾸만 의식적으로 멈추고 그만하고 의식적으로 신경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죄책감에 의해서 조정당하는 걸 거부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죄책감을 주려는 거지? 미안한 건 맞아. 하지만 그걸로 나를 조정하려고 하지 마. 이런 정도 필요하겠습니다. 뭐, 원망하고 죄책감 사용 당연히 멈추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용서의 법칙. 이거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해 100%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일단 나를 자유롭게 하죠. 그리고 죄책감을 내가 이용해서 이 사람을 상대를 조정했다면 그 상대방도 자유롭게 해줄 수 있죠. 용서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자, 우리 서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지. 근데 그거 사실 100% 다 내 책임이야. 인과관계를 정확히 따져갖고 원인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감정적으로 특히나 나에게 다 책임이 있다는 거야. 내가 화낸 거 반반 너도 잘못했고 이게 아니라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 거 100% 내 책임이야. 나에게 상처해 준 거에 대해서 100% 용서할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에게 상처를 준 거 우리가 서로 쌍방 왔다 갔다 했을 테니까 뭐 표정이든 언어든 어떤 행동이든 그걸 100% 용서할게. 그리고 너도 잘 되길 바래. 직접 편지를 보낸다기보다는 이것은 내 마음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뭐 더 이상 그걸로 내가 뭐 발목 잡히거나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입장에 생각해 보니 이해가 됐잖아요. 아까 그런 것처럼 이 용서를 함으로써 이해를 하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요. 감정을 자연스럽게 거기서 끊임없이 매여가지고 이제 허우적거리지 않고 그러는 거죠. 그게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풀어내는 눌려있는 감정을 풀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